그 어느 날 작은 마을 앙트시빌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앙트시빌은 항상 평화롭고 조용했던 마을로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은 곧 알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 마을의 도서관에서 일하던 젊은 사서 엘리엇입니다. 엘리엇은 고서를 사랑하고 지난 세기의 고전부터 최신 이론까지 다양한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즐겼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엘리엇은 낡고 먼지가 쌓인 구석진 선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도 저자도 적혀있지 않았고 내용 역시 난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엇이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을이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오래된 시계탑이 갑자기 멈춘다거나 매일 같은 시간에 마을 입구로 들어오던 강아지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하늘이 보라빛으로 변하고 마을 중심에 예전에는 없던 커다란 나무가 솟아오른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이 변화들을 일시적인 자연현상이나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직감적으로 그 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던 날 엘리엇의 눈앞에서 고향 마을의 지리와 구조, 사람들의 행동 양식, 심지어는 날씨마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엇은 알랭 바디우의 사건, 이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사건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점차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전의 틀에 얽매여 있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혁신적인 농법으로 기록적인 수확을 올리고 예술가는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마을을 예술적 허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심지어 항상 고요하고 내성적이었던 앤지 할머니마저 매일 밤 별빛 아래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엇은 그 책의 비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닌 사건을 일으키는 촉매제였던 것입니다. 사건은 예측할 수 없고 그 결과 또한 보장할 수 없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가 느끼고 경험한 변화를 통해 자신만의 진리를 찾아갔고 앙트시빌은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를 통해 삶은 더욱 의미 있고 다채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줄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의 지식의 내러티브 통일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의 구석진 곳에 자리한 오래된 도서관에서 스토리텔링의 마법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강사는 빈티지한 서스텐더를 착용한 중년의 남성, 이름하여 하모니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선 신비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요. 특히 그의 수업에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깨달음이 주어져 참가자들로 붐비곤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마을의 정육점 주인 헨리, 초등학교 교사인 앤나, 늘 과묵한 은둔 작가 제레미, 그리고 호기심 많은 대학생 소피아까지. 참가자들이 의자에 앉자 하모니 아저씨는 조용하지만 파고드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죠. 하모니 아저씨가 말을 꺼내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 작은 상자를 열더니 그 안에서 무작위로 다양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시계, 바스러진 옛날 사진, 반쯤 녹슨 열쇠, 책의 한 페이지 등. 그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 물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저 무작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들을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는 낡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계는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한때 이 시계는 대단한 모험가의 소유였고 그는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따라 신비로운 황금 도시를 발견했지요. 그런 다음 하모니 아저씨는 빠스러진 사진을 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도시에서 최초로 만난 친구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비록 지금은 흐릿해졌지만 그 순간의 설렘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느새 하모니 아저씨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녹슨 열쇠와 책의 한 페이지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어갔습니다. 열쇠는 시간이 멈춘 시점에서 잠들어 있는 보물 창고의 열쇠였고 책의 페이지는 그 보물의 비밀을 푸는 힌트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열쇠도, 시계도, 사진도 일상적인 물건으로 되돌아왔지만
참가자들은 이미 물건들을 단순 한 물질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감정의 서사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통해 물건들이 살아 숨쉬듯 느껴졌습니다. 하모니의 아저씨는 결론을 말하듯 차분히 속삭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각자의 하루하루는 무수히 많은 시계나 열쇠 같은 사건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세상은 극도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육점 주인 헨리는 다음 날부터 손님들에게 고기를 판매할 때마다 짧은 이야기를 덧붙이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교사 앤나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닌 이야기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준 작가 제레미는 자신이 어떤 내러티브를 형성할지에 대한 영감으로 새로운 작품을 쓰기 시작했고, 대학생 소피아는 그녀의 논문을 통해 인간인식의 근본적인 면모에 관한 색다른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그저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이 엮여 만들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하모니 아저씨의 워크숍은 마을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그는 그 이후에도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알리며 다양한 도시에 방문해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이해하는 이야기의 힘은 개인의 삶을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길버트 하먼이 얘기한 지식의 내러티브 통일성의 진면목이었지요. 세 번째 이야기. 이사는 모험심 많은 과학자이자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3원칙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는 자신만의 로봇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실험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이 로봇을 로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로빈은 다리도 있고 팔도 있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실험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로빈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로봇공학의 3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이사는 로빈에게 다양한 미션을 주었고, 그것을 통해 로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시장에 가서 특정 과일을 구매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로빈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이리저리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싸우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로빈의 센서가 두 사람의 감정 상태를 분석했고, 즉시 첫 번째 원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로빈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싸움을 멈추고 당황한 채 로빈을 바라보았고,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빈은 작은 연설을 준비했고, 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로빈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로빈은 자신있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한 관객이 그런 메시지를 인간이 아닌 로봇이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며 질문했습니다. 로빈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저를 만든 인간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서로의 온전한 이해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명을 받았고, 로빈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도시 곳곳에 퍼져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로빈은 여러 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해결하기엔 점점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로빈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함께 힘을 모아 깔끔한 세상을 만들어요. 사람들은 로빈의 말에 영감을 받아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을 마친 이사는 로빈의 기록을 분석하며 깨달았습니다. 로봇이 비록 기계일지라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이 목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참신하고 이색적인 방식으로 전달될 때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이처럼 이사의 로빈은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로봇공학의 원칙을 실천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이사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려 했던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로빈을 통해 협력과 이해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작은 마을에 덕성을 갖춘 청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우였는데 그는 유난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리우는 공자인 사상을 깊이 새기며 매일 이 삶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장마가 내려 며칠간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다리가 물에 잠기고 말았고, 그로 인해 나룻배를 이용해야만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우는 우연히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심스럽고도 조금은 초조해하는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노인은 강을 건너야 할 일이 있었지만 높은 물살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우는 이를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노인은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리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우는 노인이 배에 타는 것을 도와준 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물건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는 동안 노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미소로 안심시켰습니다. 리우는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배는 어느새 무사히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을 모두 건넜을 때 노인은 리우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넜네. 고맙네. 자네처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젊은이를 보니 우리 마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네. 리우는 붉어진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일의 가르침을 따라 타인을 도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리우의 이야기를 통해 공자가 말한 인의 중요성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마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리우를 보고 배워 정직하게 살아가며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리우는 여전히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실천이 마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리우가 실천한 이는 하나의 실천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리우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공자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은 바로 그런 사소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순간들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도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배려를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배려가 주변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모를 일이니까요.